글로벌 큰손들이 1분기에 주워 담은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이런 글로벌 큰손들이 1분기에 주워 담은 종목이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던 1분기, 그 옥 중의 옥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그 주식은 바로 구글입니다. 예전에 구글 관련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구글을 사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이 비쌌던 구글을 사는 4가지 방법. 당시 160만 원이었는데 쪼개서 사는 방법들이 있었죠. 이 2개 영상은 오늘 영상 맨 뒤에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이 영상들도 한 번씩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들, 특히 애플,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물론 미국 시장이라는 점, 세계 1위 기업들이라는 점, 거기에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사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주가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들이죠. 특히 올해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10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죠.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살 때는 알파벳입니다. 이 구글, 알파벳은 끝없이 우상향했습니다. 특히 2021년 1분기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가파르게 올랐죠. 1분기에 기술주, 성장주들이 큰 조정을 받았던 반면에 이 구글은 안정적으로 단기 조정에 그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런데 2021년 1분기부터 큰 조정을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미래 성장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어차피 실적이 다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들로 돈이 몰리겠죠? 테슬라 같은. 근데 경기가 점점 회복되고 인플레 우려가 생기고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생겨나면서 경기 회복, 기업들의 실적 개선, 점차 실적 내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미래의 이익을 낼 성장주보다 지금 당장 실적을 낼 수 있는 경기 민감주로 돈이 옮겨가겠죠. 거기다가 테슬라는 최근에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쪽으로 약간 본업과는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쓴다는 그런 느낌? 투자자들로부터 일론 머스크가 민심도 약간 잃었어요. 여러 가지로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 전기차 시장의 1등 기업,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장악한 기업, 3년, 5년 뒤 유망한 기업이라는 거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럼 큰손 투자자들 1분기 어떤 주식을 샀을까요? 공통적으로 알파벳이 보이죠? 조지 소로스, 캐시우드, 마이클 버리, 켄 피셔, 공통적으로 알파벳 주식을 삽니다. 4.9만 주, 콜옵션, 주가가 올랐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옵션이죠. 그리고 48,000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300억대가 넘어요. 굉장히 큰 규모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보이죠. 그럼 테슬라는 어떨까요? 캐시우드는 여전히 테슬라를 샀습니다. 제임스 사이먼스 샀죠. 반면 마이클 버리 테슬라를 팔았습니다. 영화 빅쇼트 아시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숏을 쳐서 하락에 베팅해서 큰 돈을 벌었던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테슬라를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 돈나무 누님 캐시우드는 165만 주나 샀어요. 테슬라를. 지금의 캐시우드를 있게 한 종목이 바로 테슬라였죠. 이 아크 ETF, 주력이 바로 테슬라죠. 캐시우드가 말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하고 있는 ETF들은 전부 다 3년, 5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되는 시점, 멀리 보고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길게 본다면 분명 테슬라도 유망한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죠. 그리고 큰손들이 판 종목들, 알리바바, 핀두어더 이런 중국 주식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10대 종목을 볼게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크래프트 하인즈, 버라이즌, 무디스, UF뱅코프, 다비타, 제너럴 모터스, GE. 금액 순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비중이 늘어난 종목, 바로 6위 버라이즌입니다. 미국 통신회사죠? 이 버라이즌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있을까요? 바로 기업의 실적,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 실적이 살아나고 인플레가 우려가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성장주에서 실적주로 큰손들의 자금이 이동했다는 거죠. 큰손들은 지금 인플레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 결정력을 가진 회사, 뭐죠? 점유율이 높은 회사예요. 그리고 유통망을 장악한 회사입니다. 독점하고 있는 회사들,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인플레 수혜를 얻을 수 있다. 큰손들이 샀던 주식들, 먼저 레이달리오, 월마트 52만 주를 샀습니다. P&G 52만 주, 코카콜라 113만 주, 스타벅스 20만 주, 존슨앤존슨 24만 주, 주택 수리업체 로우스 29만 주. 워런 버핏은 뭘 샀을까요?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 1750만 주, 통신회사 버라이즌 1200만 주, 그리고 가구업체 RH 3만 주. 그리고 다른 큰손들은 화장품 업체, 그리고 주택 인테리어 업체, 여기에 베팅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유통, 식음료, 소비재, 즉 경기가 살아날 때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란 거예요. 마스크 벗으면 화장품도 많이 쓰겠죠? 경기가 살아나면 주택 경기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 심리가 좋아집니다. 보복 소비가 일어나죠. 슈퍼마켓, 우리나라의 편의점 같은 그런 종목도 유망하겠죠. 그리고 통신회사, 우리나라의 SK, KT, LGU+, 이런 우리나라 통신회사들도 최근에 약진을 보이고 있어요. 많이 올랐죠? 월마트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회복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죠. P&G 같은 생활용품, 코카콜라, 스타벅스, 존슨앤존슨, 주택 인테리어 관련 수요들,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이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자금 이동의 트렌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산 게 있으면 판 것도 있겠죠. 뭘 팔았느냐? 중국 테크주, 그리고 신흥국 ETF를 매도합니다. 경기가 불안하면은 신흥국은 더 불안하겠죠. 그리고 신흥국에는 코로나 백신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 회복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와 레이 달리오. 신흥국, 이머징 마켓 ETF죠. 중국, 남아공, 인도, 대만, 브라질 이런 신흥시장의 대형주, 중형주들 위주로 구성된 ETF예요. 이 신흥국 ETF를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테크 기업들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알리바바도 이번에 크게 한 방 맞았죠. 그리고 알리바바, 핀도더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레이달리오가 매도를 했고요. 사이먼스, 바이두, 핀도더 매도, 로앱 CEO도 보유한 알리바바 주식 140만 주를 전량 매도합니다. 인플레, 경기 민감주, 경기 수혜주를 사고 중국 테크주는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국 ETF도 매도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흐름을 타야 돼요. 지금의 키워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인플레이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은 곧 경기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그리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 이에 맞춰서 금리 인상 우려가 진행된다면 성장주에서 실적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늘어나는 가계부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요. 금융시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한창 맞고 있는데 이 백신 보급 차이, 보급률 때문에 신흥국과 메이저 국가들, 선진국들 경기 회복 속도에 큰 차이가 납니다. 자금이 그러면 신흥국에서 다시 메이저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코로나 백신이 균일하게 전파가 되고 경기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 균일화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다시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예요. 중요한 점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죽어있던 시장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실적을 내지 못했던 기업들이 슬슬 실적이 올라오고 있어요.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 덜 오른 혹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아니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더라도 더 오를 수 있는 실적주들, 또 성장주들, 또 작년에 득세했었던 기술주, 성장주, 테슬라 같은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본격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는 돈이 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돈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글, 그 전에도 좋았고 코로나 이후엔 더 좋았습니다. 지금도 근데 더 잘하고 있죠. 계속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해야 한다는 거겠죠. 결국 주식 투자의 핵심은 지금 경기 상황의 흐름을 내가 읽는 것,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고 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 내 공부와 관심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우량주, 또 늘어나는 가계부채,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현금과 안전자산 비중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제 책 제목 투표를 붙였었죠.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신 1번 부의 알고리즘이 선정이 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는 4단계 투자 공식 부의 알고리즘, 이렇게 제목이 잡혔는데 많이 참여해주시고 좋은 제목 선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책이 출간될 것 같은데 많이 기다려주시고 마무리 작업 잘 해서 좋은 책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